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와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수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했기에 소수를 위한 정책은 자꾸만 뒤로 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각지대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통안전 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소수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되기에 안전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통학자가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9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과 동시에 자동차 붐이 일기 시작한 1980년대 당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면허를 딴 많은 사람들이 이젠 70을 넘긴 나이이기 때문이죠.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과 관련해 운전을 몇 살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넘어가시면 힘드시다고 하셨고, 사실 75세 넘어가면 밤에는 안 보여. 그다음에 이제 뭐가 왔으면 내가 브레이크가 늦게 밟혀. 이런 얘기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놓아야 되는 거 나도 알아라고 하는데 이제 놓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75세 이상이어도 나는 되게 건강해서 놓을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정부에서 알아서 75세 이상은 강제로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거랑 주치의랑 연계해가지고 이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치의가 권고를 하면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반납하게 권고하는 연계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서 운전할 때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큼 안 보입니까? 이거 체크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은 사고 날 확률이 이만큼 높구나, 이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보고 반납을 하게끔 외국은 호주나 미국 다 있어, 영국.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홍보만 10만 원, 20만 줄 테니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 반납하세요 예요. 운전 능력 수준 매뉴얼을 잘 짜놓은 교통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넘으면 각자 알아서 면허를 반납하라고 하죠. 그러니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운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작년에 면허 반납 건수가 늘어난 점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7.3만 건, 그러니까 7만 명이 반납을 했고, 그때가 아마 장롱 면허가 제일 많이 반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의 반납률이 2.2%. 근데 2.2%가 고령자 운전자 면허자 소지자 수 분해로 계산했을 때 2.2% 정도였고, 2020년, 21년, 22년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수준을 계속 똑같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 작년에는 11만 명이 반납을 했고, 반납률이 2.5% 조금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46만 명이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누적으로는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고령자 운전자 수 중에 10%가 반납을 했어요.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 갖춰야 할까요? 그 해법은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평생 무료화예요. DRT 시스템도 예약 가능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예금 적금 할인에 전기료 할인도 있고, 장거리 이동할 때 이동성 연결까지 다 해줘요. 그런 걸 반납해주면은 대출 받은 거 금리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금 그 적금 같은 거를 다른 것보다 퍼센트를 높여 평생이에요. 그럼 국가가 대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기료 할인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묶어서 해주고,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데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테니 차가 와줘라고 하면 차가 와서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그런 DRT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다 무료예요. 평생. 근데 우리나라는 10만에서 20만 한 번 주잖아요. 그래도 이게 반납했다는 거에 정말 전 감사드려요. 수요 응답형 이동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DRT 시스템은 이용자 편의에 맞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개인 맞춤형 교통 서비스입니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DRT 시스템도 무료, 대중교통도 평생 무료라고 합니다. 홍다희 교수는 이처럼 안 좋은 조건에도 지금까지 46만 명이나 면허를 반납한 건 어르신들이 운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75세 이상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85% 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거기 써져 있었는데, 대부분 75세 이상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주요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 능력 평가할 때도 75세 이상을 더 강화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75세에서 좀 강화하긴 하는데 외국보다는 되게 좀 열악해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운전 반납률도 보면 제가 그 연령대별로 비교해서 봤을 때도 75세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본인들이 고령자 운전자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75세 이상 되면 내가 이제 운전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곡선 회전해야 될 때 그 회전하는 이 트는 각도가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면허 반납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 제도의 정비와 보완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을 하실 수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반납을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면허 반납률이 2%여도 이거는 2%가 그 2%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운전 능력이 저하되신 분들의 2%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반납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작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냥 10만 원, 20만 원 간단히 일회성의 인센티브를 줘서는 절대 반납하지 않을 거고, 반납하시는 분들도 다시 면허를 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대중교통 무료화라든지 할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DRT 시스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예약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발을 묶어놓으면 안 되고, 내 차를 똑같이 내 차처럼 하는 시스템 마련해 놓지 않으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홍보 방식도 개선돼야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다들 면허를 반납하고 선불 교통카드를 받아가라는 식의 홍보는 거부감만 키우기 때문이죠. 고령 운전자 반납 제도도 사실 이거 굉장히 홍보할 때 빠져 있는데, 운전 능력이 없으신 분들 중에, 운전 못 하신다고 스스로 포기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만 반납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고령 운전자 65세 이상 10만 원, 20만 원 드릴 테니 반납하세요라고만 홍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저도 연구하면서 알은 것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외국에는 인센티브가 다 그 교통 그 접근성, 이동성 강화한 쪽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그 지하철에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이동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고 무료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 먼저 우선적으로 반납을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9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